네, 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조영센터장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그러니까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수보다도 업종별로 지금 시비가 상당히 좀 엇갈리는 그런 양상이 좀 짙게 나타나고 있죠. 아무래도 삼성전자를 축으로 해서 금요일 날 7%가 반등을 했는데 그 이후에 자사주 매입 그리고 소각 관련한 재료가 나오면서 이번 주 월요일 날 추가적인 반등 흐름을 보여줬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틀여간 좀 쉬어가는 모양새긴 한데 어쨌건 삼성전자의 반등으로 인해서 일단 국내 증시는 한숨을 좀 돌리는 모양새. 하지만 아시다시피 지난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옵션 만기일 다음 날 2차 전지를 강하게 때리는 재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뭐 재료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어떻게 보면 로이터발 이슈인데 카더라거든요. 트럼프의 IRA 폐지에 대한 부분들. 뭐 공공연히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좀 보고서로 좀 나오긴 했었는데 실제로 이러한 약간 좀 악의적인 찌라시 성격의 그것도 로이터가 때리는 거는 참 오랜만에 본 것 같습니다. 결국에 LG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한 국내를 대표하는 배터리 셀 기업들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국내를 대표하는 2차전지 밸류체인 기업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까지도 전방위적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주요 2차전지 기업들이 지난주 금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좀 힘든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났고 반등 역시도 어떻게 보면 LG에너지 솔루션을 제외하면 대다수의 종목들은 사실 이렇다 할 반등 흐름들을 딱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매우 무서운 소식이죠. 트럼프가 임기가 이제 불과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IRA를 폐지한다. 어떻게 보면 2차전지 입장에서는 2차전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어, 뒤통수를 얻어맞은 약간 그러한 느낌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 과연 이 IRA가 폐지가 가능할까에 대한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IRA 폐지한다는 부분들 법적으로 이게 IRA 같은 경우는 법령이거든요. 법령인데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폐지는 의회의 권한이에요. 근데 이번에 투표 결과들을 대선에 대한 투표 결과들을 면밀히 살펴보면요. 공화당이 상원에서 100석 중에 53석을 얻어갔고요. 미국은 국회가 양원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원, 상원을 거쳐서 법을 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공화당 의원들도 실상 IRA를 폐지할 이유도 없고요. 트럼프가 한국처럼 각각의 의원들을 강요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연방 국가이기 때문에 상원 의원들은 각 주의 여론이라든지 이해관계에 더 민감하지 한국처럼 당론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대통령 말도 잘 안 듣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면 상원은 또 필리버스터 제도가 있는데 공화당이 혹여나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필리버스터를 써서 막으면 또 그만이고. 그러면 이 필리버스터를 또 무력화하려면 60석 이상이 당선이 됐어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53석밖에 얻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폐지는 IRA 법안에 대해서 법령에 대해서 폐지는 불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나마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거는 IRA 하위 규정 중에 일정 부분 행정명령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 정도? 그러니까 EV 텍스 정도?
텍스 크레딧 정도? 요 정도만 좀 줄여보겠다라는 논의인데 이것도 뭐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이거로 인한 재료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점이 상당히 좀 의아하죠. 어떻게 보면 옵션 만기일 다음 날 좀 포지션에 대한 리밸런싱에 대한 부분들이 좀 사실상 진행될 수 있는 그 시점.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급반등을 시도한 날, 아무런 이유 없이도 7%가 오른 날,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반대로 12%가 빠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는 눌러야 하는데 어쨌건 공매도 삼성전자 내부에서 자사주 매입에 대한 소식이 일정 부분 흘러 들어간 거고 분명히 특정 세력에. 반면에 지수는 눌러야겠는데 뭐 금요일 날 지수는 눌러야겠는데 무언가 필요한 건 있었다라는 거죠. 그 필요한 종목이 어떻게 보면 LG에너지 솔루션이 타겟이 되었던 거고 그 밖에 주요 2차 전지 밸류체인 기업들이 당연히 타겟팅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소 좀 악의적인 흐름이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 그 이후에 사실상 폐지가 좀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국내를 대표하는 LG에너지 솔루션은 자연스럽게 금요일 시초가 부분까지 지금 오늘 종가로 그러니까 수요일 종가로 마감이 됐습니다. 너무나도 어이없죠. 어떻게 보면 국내를 대표하는 그리고 시가총액 3위, 시가총액이 무려 100조에 가까운 기업이 이러한 미국의 카더라 통신 하나에 하루 만에 12%가 빠지는 이러한 모습들. 여전히 시장은 상당히 좀 트럼프발 이슈에 좀 취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오늘 그리고 이번 주 내내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그렇죠. 코스닥도 어떻게 보면 알테오젠,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HLB, 리가켄바이오, 그 외에도 삼천당제약, 펩트론, 보로노이 어떻게 보면 올해 시장을 뜨겁게 달궜었던 코스닥 시장을 뜨겁게 달궜었던 종목들이 지난주부터 시세가 좀 뒤틀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급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트럼프의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선임 소식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백신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음모론을 제시했었던 인사가 임명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황 분위기가 녹아들고 있는 상태고 참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바이오도 그렇고 무언가 어떻게 보면 시장을 국내 증시를 대표할 만한 산업군들이 죄다 트럼프 당선에 따른 무언가 노이즈들이 계속 발생을 하면서 무언가 중심점을 잡아주는 기업들이 없어진 상태.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국내 증시도 이렇다 할 유의미한 반등 흐름들을 못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바이오테크가 무너지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저점 부근에서 여전히 탈출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이고요. 종목을 발굴해내는 건 역시도 상당히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음, 설령 나온다 하더라도 그 종목이 기대 수익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도 많이 불투명하고 불확실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참 어려운 국면인 것 같습니다. 물론 시간이 해결해 주리라 믿고요. 트럼프가 막상 임기가 시작이 되면 그러니까 다다음 달이죠. 1월 20일 임기가 시작이 되면 시장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꽤나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줄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그러면 당장 연말 그리고 내년 연초 트럼프가 임기가 시작되는 그 시점까지 그나마 좀 시장에서 좀 유망한 종목들을 뽑자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옥석을 가려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오늘 공략주로 가져온 종목 바로 두산 로보틱스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참 많은 고민을 했는데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는 시기이고요. 아무래도 바이오테크 업종들의 하락 국면들
이제 시작일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휘청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 대한 관심도를 조금은 높여가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두산 로보틱스를 가지고 온 이유, 물론 노이즈들이 많았죠. 지난 합병 관련한 이슈들, 그로 인한 시장의 신뢰도 훼손 문제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로봇주들이 좀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국면 속에서 어떻게 보면 두산 로보틱스는 사실상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로봇 업종 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내에서도 최근과 같은 분위기 속에서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로 인해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지금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고 이러한 분위기라면 사실 두산 로보틱스가 치고 나가줘야 되는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지난 시장에서의 신뢰도 훼손 문제로 인해서 지금 이 하단 국면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결국에 이 답답한 박스권은 벗어나게 될 거고요. 지금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 시장 내수를 제외하고는요. 협동 로봇에 있어서는 국내에 뭐 너무나도 독보적인 1위 기업이고 글로벌 순위로 놓고 보더라도 4위입니다. 꽤나 탑 티어라고 보셔도 이상할 게 없는 기업 중에 하나고 물론 현재 로봇 시장의 침투율이 2%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로봇으로 대체 가능한 잠재 시장의 규모는요 대략적으로 9조 달러 원화로 환산하면요 약 1경 2천조 원 정도의 규모까지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서빙부터 시작해서 용접, 뭐 너무나 자잘자잘한 과일 수확부터 뭐 수술 보조, 요리, 뭐 가사노동, 그 밖에 각종 제조업까지 정말 뭐 연결할 수 있는 분야가 무궁무진한 시장이 이 협동 로봇 시장이다 보니까 향후에 정말 이 말씀드렸었던 협동 로봇이 시장에 안착하게 되면 그때는 이미 주가가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가 지금처럼 4조 4천억 원 정도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주가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 당시 때는 이미 많이 올라가 있을 거고요. 긴 호흡으로 보더라도 그리고 지금 최근 일어나고 있는 이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국면을 생각하더라도 지금 시장에서는 로봇 관련한 업종들의 관심도가 당연히 필요한 시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건 지난 7월 두산 로보틱스의 시장 신뢰도 훼손으로 인해서 빠져나왔었던 국면들 8월부터 지금 11월까지 대략 한 넉 달간 횡보를 하면서 물량을 소화하고 털어낼 물량들 털어내고 힘겹게 지금 소화가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물론 쉽게 올라오진 못하겠지만 부침은 있겠지만 그래도 두산 로보틱스는 일정 부분 투자 심리에 있어서는 저점이 거의 확인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공략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난주도 그렇고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리지만 시장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아마도 남은 연말 역시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내년 상반기 3월에 있을 공매도 재개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나면 시장은 모건 스털리 편입, 선진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많이 올라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전까지 많이 힘들 수 있으니까요. 되도록이면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내에서도 미국 관세 부과에 대한 피해가 없을 만한 그러한 기업들 위주로 좀 종목을 편입하는 전략들이 유효하지 않겠나 라는 점들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 다음 주 이 시간 또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